제가 들어갔던 대학교 있잖아요. 그 대학교보다 더 좋다고 느꼈어요. 요즘에는 이제 더 인하대, 여주대가 우즈벡에 더 캠퍼스가 생겼거든요. 울기가 많아요, 진짜로. 왜냐면 이제 한국 대학교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그 이상이었죠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자수르라고 합니다. 네, 한국에 온 지 4년이나 되었고요.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대학생입니다. 한국에는 공부하러 왔죠.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됐을 때 대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외국을 나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제가 외국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에 있는 대학교를 알아보다가 영국에 캠퍼스가 있더라고요. 고향에, 우즈베키스탄에. 그래서 그 대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었고 시험도 있는데 시험까지 봤어요. 시험까지 보고 합격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더 외국에 나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부모님한테 느껴졌나 봐요.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이모 큰딸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모든 게 이제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럽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네, 한국에 공부하는 거를 추천해 주셨어요, 저한테도. 그래서 이제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셔서 엄마가 이제 한국으로만 가면은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. 근데 더 이제 막상 저도 찾아보니까 괜찮은 거예요. 막상 저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가는 대학교 막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오케이 해서 네, 한국으로 오게 됐죠. 영국 대학교 캠퍼스가 고향에 있었어요. 어떻게 보면 명문대라고 할 수가 있죠. 한국어로 치면은 뭐 거의 연세대 정도이지 않을까요? 근데 저는 약간 고민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. 왜냐면은 외국 나가는 거는 약간 경험상으로 더 좋았다고 느꼈어요. 독일을 하고 어학당으로 한국어를 배우러 왔어요. 형은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중국으로 갔어요. 먼저 유학을. 근데 중국으로 1년 정도 공부를 했다가 약간 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거든요. 고향에서 한 2년 정도 지냈다가 또 한국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, 이번에. 네,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, 형도 저랑 같이. 대학생이에요. 공부 때문에 온 거예요, 한국으로. 왜냐면은 저도 이제 형이 이제 고향에 지내는 시간 한 2년 동안은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이 너무 좋았다라는 걸 느꼈어요. 약간 여러 면에서. 그래서 한국으로 형도 오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저도 추천을 한 거예요. 일단은治安이 좋고요, 되게.治安도 좋고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한국어를 하나도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도 좋고 친절하고 더 이제 전라남도 저는 순천이라는 도시에 처음으로 왔었거든요. 거기서 이제 1년 반 동안 한국어를 배웠는데 거기 있는 또 선생님분들도 너무나도 친절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인 되자마자 한국에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더 발전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면들에서 또 대학교도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고향에 있는 아까 제가 들어갔던 대학교 있잖아요. 그 대학교보다 더 좋다고 느꼈어요. 저한테는 한국으로 오면 괜찮겠다 싶어서 추천을 하게 됐죠. 우즈베키스탄에서 좋은 대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, 솔직히 말해서.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즘에는 이제 더 인하대 그리고 이제 여주대가 우즈벡에 더 캠퍼스가 생겼거든요. 그 대학교들 또 우즈베키스탄에서 학생들이 많이 가려고 해요. 왜냐면 이제 한국 대학교니까 울기가 많아요, 진짜로. 약간 우즈벡에서는 좀 활동이나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, 한국에서는. 그런 게 우즈벡 대학교는 잘 없다고 해야 되나요?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깔끔하고 깨끗하고. 형은 지금 이제 한양대를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하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명문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만족스럽습니다. 네, 형도 일단은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애나더 레벨이라고 할까요? 쓰시는 논문 이런 게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더 가르치는 지식이라든가 막 이런 게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 고향에서는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봤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또 다른 한국 대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또 이제 한국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. 대학교 자체가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도 뭔가 좋다고 하셨어요. 제가 한국 갈게요 이렇게보다는 부모님이 어머님이 저한테 한국 가볼래? 이렇게 된 케이스라서 오케이 너무나도 좋았다.
이렇게 했죠. 네, 오히려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.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허락을 해주신 케이스예요. 아, 너무나도 좋아하셨죠. 너무나도 좋아하셨고, 그리고 이제 또 이모탈이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 그 안전 그게 되더라고요. 엄마도 아예 걱정 없이 보내주던데요.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일단 저한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한국어 고향에 있는 한국어 어학당을 다니기로 했어요. 인사라도 네,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글자를 배웠고 글자 다음에 또 이제 인사랑 이제 그 기초적인 단어들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배웠죠. 제가 지금까지 기억나는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말이 안 나와요. 갑자기 한 달이 뭐 워낙 짧기도 하고 영어로 제가 물어봤거든요. 약간 그 버스나 막 이런 거는 인천에 도착했고 순천으로 가야 되는데 고속버스를 알아봐야 되잖아요.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. 네, 안내를 해주셨어요. 안내를 해주셨고 네, 아무 걱정 없이 네, 그냥 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어요. 내가 이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? 라는 의심이 들 정도. 영어 뒤에 이런 새로운 언어이다 보니까 아예 글자도 막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와, 이걸 과연 배울 수 있을까요?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. 뭐 시간이 지나면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도 했었고, 그리고 또 이제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어요. 갑자기 그 드라마에 쭉 빠져가지고 네. 그러면서 더 관심도 생기게 되고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매력이 넘친다라고 할까요? 그 한국어가 약간 들을 때는 되게 신선하고 새롭고 좋게 들렸어요. 저한테 이 언어를 하면 굉장히 멋있겠다. 그 한국어를 하다 보면은 친구들한테 가끔 이런 말을 다 해요. 고향 친구들한테 이거는 언어인가요? 아니면 노랫소리인가요? 약간 그런 말도 들을 정도로 네, 생긴 것도 귀엽고 저한테는 어려웠던 게 그 상발음 있잖아요. 그 기억 두 개 지금도 네, 못할 때가 많아요. 그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이제 팡 주세요 하면은 방이 뭐예요?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지금도. 그래서 약간 발음을 알 때 이제 배웠거든요.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렇게 힘을 주면서 팡 막 이렇게 하기로 했고 네, 지금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이런 발음들은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.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 사람들도 되게 친절할 것 같고 모든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. 와보니까는 상상 그 이상이었죠. 또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는 더 다르니까 특히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좀 신기했었죠. 왜냐면 우즈벡에서 그렇게 인천공항처럼 그렇게 큰 공항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. 저도 이제 외국을 처음 나가보는 그거여서 잘 몰랐어요. 솔직히 어디서 나가야 될지 또 어디서 티켓을 구해야 되고 네, 어려웠는데 그래도 좀 공항 안에 이런 표시들 있잖아요. 표시 때문에 네,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한국 음식이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고향에 이번에도 갔다 오면서 더 많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, 바로.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, 어떻게 보면. 이번에 처음 갔다 오는 건데, 우즈벡에. 어떻게 보면 4년이라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너무나도 한국 음식에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서 또 한국 식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. 왜냐면은 기름이 진한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고향 음식들은. 근데 갑자기 막 그 음식 때문에 아프거나 그것 때문에 더 병원을 갔던 친구들도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더 조심스럽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많이 찾아봤는데 한국 음식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.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이제 식습관이 좀 편했더라고요. 좀 건강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고요. 그 매운 거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. 맛있어서 맵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또 이제 이거를 뭐 음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겨울에도 좀 차가운 거를 좀 찾게 되는 그렇게 됐죠. 얼티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? 네. 약간 우즈벡에서는 여름이고 너무 덥고 한데 따뜻한 커피를 찾더라고요. 이해가 안 갔어요. 여름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인데 약간 이렇게 느껴졌어요. 그 살다 보면은 좀 그 아플 때도 있잖아요. 근데 한국에서 쭉 4년 살았는데 거의 뭐 아픈 날이 거의 없었어요. 솔직히 말해서. 네. 그만큼 이제 음식이 좋아서 그런지 더 이제 우즈벡에서는 술을 그냥 아예 안 먹거든요. 근데 한국에서는 뭐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대부분 네, 평균 수명이 너무나도 길잖아요.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. 음식이 건강식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. 네. 이제는 한국이 저한테는 더 고향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. 왜냐면은 제가 성인 되자마자 한국을 왔기 때문에 지금의 제일 많이
듣는 생각이 정체성을 찾은 느낌이고, 이제는 고향이 저한테 약간 외국처럼 느껴지고, 또 이제 고향에 이번에 갔다 왔을 때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게, 그리고 저희 친척들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거의 뭐 한국인이 다 되었네, 약간 이런 걸 친척들한테도 느껴졌나 봐요. 저랑은 되게 한국이 되게 잘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부터는 계속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. 네, 여러분들, 오늘은 제가 그 한국에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영상이 어떠셨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